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한계를 조금 더 짚어보고 경제 관련 그리고 백신 관련 내용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동성명에 우리 정부가 원했던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언적 의미 말고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공동성명의 내용도요, 정확하게 보면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간의 기존 합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북한이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또는 미북 간에는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런 것도 다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표현만으로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워딩 자체를 잘못한 거죠. 우리 정부가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북한 문제,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너무나도 침묵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이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인권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 했다면은 네. 무언가 충돌이 생기는 걸 알면서 했는가 하는 의문은 생기더라고요. 지난달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보면 인권 문제 제기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확인한 것과 인권 문제를 놓고 비교 형량을 하면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를 핑계로 해서 대화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조율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아무튼 네.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사일 족쇄가 풀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된 것은 이제 성과라고 역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뭐 불편한 반응을 표현할 겁니다. 예.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사실 가장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네. 사실 한국이 800km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탄도 중량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이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거리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키워서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셈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도 그것을 알 거고 또한요. 쿼드 문제도 얘기했고 예. 정말 이야기하지 않았던 대만 문제까지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국의 강한 반발을 낳을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쿼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대만 문제는 사실은 보수적인 시각에 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만 문제를 빼고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공동성명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재촉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한국을 만나면요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요, 일본을 만나면요 한국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입니다. 예. 따라서 그런 요구는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지금 고압적인 자세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곧 이어서 이제 경제 관련 내용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릴 텐데 사실 미국은 우리 기업에게서 막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센터장님,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한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세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표로도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나 7조가 되는 돈일 텐데요. 네. 오죽했으면은 그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업인 대표들을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백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물론 오늘 밤에 아마 삼성이나 SK가 민간 계약 차원에서 어떤 것을 좀 위탁 생산 같은 것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 대 정부 간에서 백신 수확 같은 거로 해서 지금 부족한 것을 조속히 갖고 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동맹 차원에서 뭐 우리 장병 55만 명에게 뭐 2번씩 맞으면 100만 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적어도 기대는 한 1000만 회 정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좀 아쉽고요. 네. 우리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 협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간에 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안에 조화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상당량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협상력의 부족이 아닐까.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 관련이었는데 센터장님 내일쯤 북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내일 바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아마 미국 측의 발표라든가 또 한국 측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 정상회담 합의문이면요. 북한이 호응하기보다는 일단은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정책을 바꾼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